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금요일 러펀드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를 고민을 하다가요. 무엇을 오늘 글 주제로 잡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자, 오늘 아침 9시에 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큰 이슈가 있었죠. 예. 한미 그리고 대북 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의향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발표되면서, 자, 엊그저께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이슈에 이어서 또다시 대북 관련한 이슈가 시장에 핫 이슈로 부상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만 두 번에 걸쳐서 발생한 이 대북 관련한 이슈. 자, 지난 이틀 전에 증시 토크에서는 자, 남북 정상회담 과거 두 차례에 걸친 그 시기에 증시가 어땠는지 요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다면요. 자, 오늘은 갑자기 나타난 대북 관련한 이슈를 어떻게 해석할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 주제 한미 대북 관계의 급격한 변화, 한국 증시에 갑자기 다가온 훈풍, 바로 그것입니다. 자,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죠.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에 이제 북한에 가서 회담을 하고 온 뭐 국정원장이라든가 그리고 관련한 인사들이 트럼프를 만나서 상황 보고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김정은의 의사도 전달해 주고 오겠다, 그런 얘기까지는 익히 알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제안한 초청에 대해서 화답을 했다라는 서프라이즈한 뉴스가 발표됐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뿐만 아니죠.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언론 발표가 됐는데요. 자, 이 부분 작년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증시에서도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었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요,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열을 내고 화를 내고 올해 초만 해도 뭔가 일을 저지를 것 같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180도 바꾸면서 김정은을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말이죠. 정말 서프라이즈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오늘 오전에 이 뉴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미 대북 중대 발표 속보로 나왔고, 자, 뭐 관련해 가지고 9시 전까지는 엠바고긴 하였지만 일부 외신에서는 9시 직전에 뉴스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전까지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 예, 엄청난 이야기죠. 그 전까지는 뭐 금방이라도 김정은을 마주대하면은 주먹 펀치 날릴 것 같았던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김정은을 만나겠다 이런 분위기로 바뀌면서 시장에는 큰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오전장에 제법 큰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틀 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1차, 2차 남북 정상회담과 다른 주가 양상을 보였습니다. 뭐냐면은 1차, 2차 남북 정상회담이 발표된 그 날에는 증시가 크게 상승했는데, 이번 주에 발표된 남북 정상회담 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잠깐 장중 반등하고 하락세로 그날 하락하면서 증시가 마감이 됐죠. 이 부분은 바로 증시가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자, 주가 입장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짧은 반등 후에 꺾이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이전에 이미 겪었던 학습 효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 이번 호재 같은 경우에는요, 뭐 남북 정상회담은 사실 그 우리나라의 국정원장이라든가 장관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난다 할 때 남북 정상회담은 그 얘기는 가져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 그리고 비핵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초청을 받아들이겠다. 요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호재입니다.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졌던 호재가 갑자기 공식적으로 발표된 그런 상황이죠. 보통 이제 효율적인 정보가 효율적으로 퍼질 때는 주가에 천천히 선반영 되었다가 정보가 반영됐을 때는 잠깐 그날 꿀렁꿀렁 했다가 오히려 그 이후에는 호재가 호재답지 않게 됩니다만,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졌다가 갑자기 호재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 호재가 그날 당일에 갭 상승, 그 다음에 완만한 상승 추세로 천천히 호재가 녹아가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적으로 이제 극단적인 예로 들어보자면요, 어떤 기업이 갑자기 불이 났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불이 갑자기 화재가 나서 이 회사가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수준이 됐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경쟁사인데 상장회사다. 그렇다면요, 이 경쟁사의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확 뛰어오르겠죠. 그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다가 갑자기 호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바로 갭상승하게 되고 상승 추세가 유지되게 됩니다. 지금 이번 대북 관련한 이슈,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긍정적인 대북 관련한 발언은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법 긴 기간에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요, 특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자, 오늘 호재가 발표된 시기가 일단 적어도 지난 2월부터 시작된 하락장을 갭 상승하는 그러한 시점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점 중에 하나는요, 하락 추세에서 지수가 갭 상승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하락 추세는 일단 최소한 아닐 것이다 라는 시장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보통 숏 포지션, 즉 선물을 이용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거나 혹은 공매도를 통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한 매도 물량이 바로 되사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매도나 숏 포지션은 주가가 하락할 때 그 하락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락한다고 해도 이게 극단적으로 하락해봤자 제한이 되어 있죠. 하락하는 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00%로. 하지만 이론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는 무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나 숏 포지션은 증시가 반대로 돌아서 듣게 되면 최대한 빨리 되사들여야 되는 소위 숏 커버링 또는 예전 말로는 환매수를 해야만 됩니다. 이때는 급하게 되사들이게 되는데, 대부분 그 공매도 포지션이나 선물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 지수 관련한 대형주에 많이 그 숏 포지션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급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던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접어들게 되면은 대형주와 주가 지수가 더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현재 같은 경우 특히나 앞서 언급드렸던 대북 관련한 이슈가 갑자기 등장한 호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심리, 공매도를 했는데 숏 포지션을 가졌는데 이걸 빨리 되사들여야 된다는 쫓기는 투자 심리가 만연하면서 시장에 대형주들이 허무하게 정말 가볍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시장은
2월부터 시작한 하락장이 지금 일단락 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뭐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우리가 적어도 생각해야 될 부분은 최소한 엊그저께 증시 토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미 관련해 한미와 그리고 대북 관련한 그 관계가 긴장 속에 이런 국면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여왔던 게 작년 그리고 올해 초 1월, 2월 분위기였다면 그 리스크가 사라지고 분위기가 바뀌었다.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끝나갔다. 아주 극단적으로는 우리가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극단적인 상황은 다 끝나는 그러한 시나리오는 이제는 저 멀리 뒷편으로 멀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대북 전쟁 리스크가 이제는 투자 심리에서 사라져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증시에서는 장기적인 호재성 제로인 것은 분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단은 2월부터 시작된 하락장에 브레이크가 한 번 더 강하게 걸렸다는데 오늘 의미를 둘 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흐름이 뭐 다음 주에는 아주 중요한 새로운 국면을 만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금요일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